30년 동안 당신 병원 지켜온 건 나였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돈 3억 빼서 새로 차린 그 병원. 알고 보니 내 건물이더라고요. 이제부터 매달 월세 받으러 갈게요. 원장님.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남편 박도연이 내민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다. 30년 결혼 생활이 A사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되다니. 나는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다. 우리가 함께 일군 병원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다. 환자들이 북적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지연 씨도 알잖아. 우리 요즘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었던 건 당신이 새벽까지 수술하고 회의한다고 집에 안 들어왔기 때문이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얼굴이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할 거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연락할 거고. 잠깐만, 도연아. 우리 이게 뭐야?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도연은 내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도연이 나간 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병원 원장실. 이 방을 꾸미고 가구를 고르고 벽에 액자를 걸었던 사람이 나였다. 30년 동안 나는 이 병원의 회계를 맡았다. 직원 월급 계산부터 시작해서 세금 신고, 보험 처리까지 다 내 손을 거쳤다. 직원들 생일도 다 내가 챙겼다. 누가 아프면 내가 병문안을 갔다. 병원이 어려울 때 우리 집 전세금을 빼서 직원 월급을 준 적도 있었다. 그때 도연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장님이 새 병원 연다면서요? 그래. 어디에? 강남이래요. 그것도 윤 팀장님이랑 같이. 윤혜린. 3년 전에 마케팅 팀장으로 들어온 여자였다. 32. 나보다 20살은 어렸다. 그녀가 오고 나서 병원 환자가 2배로 늘었다. SNS 마케팅이니 유튜브니 하는 거래서 젊은 환자들이 많이 왔다. 혜린 씨 덕분에 병원이 살았어. 도연은 자주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냥 잘 됐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기까지 했다. 멍청했다. 나는 병원 뒤편 창고로 갔다. 거기에는 오래된 진료 기록들이 쌓여 있었다. 병원 개업 초기부터의 서류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박지연 작성이라고 적힌 장부가 나왔다. 내 손글씨였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다. 그때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다 손으로 썼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썼다. 상자 하나를 더 열었다. 거기엔 병원 개업식 사진이 있었다. 29살의 나와 32살의 도연. 우리는 웃고 있었다. 진짜 행복했었다. 당신이 날 믿어줘서 여기까지 왔어. 평생 잘할게. 개업식 날 도연이 한 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수정이었다. 지연아, 괜찮아? 응. 아니,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 내가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전화를 끊고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왔다. 그냥 멍했다. 3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도연이 새 병원을 연다고? 돈이 어디 있지? 이 병원 수익은 다 재투자하거나 대출 갚는 데 썼는데 설마 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뺀 건 아니겠지? 나는 얼른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숨이 멎었다. 공동명의 통장. 잔액이 거의 없었다. 3억이 넘게 들어있던 돈이 한 달 사이에 다 빠져나갔다. 손이 떨렸다.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부동산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의료 장비 구매. 도연은 내 돈으로 새 병원을 차린 것이었다. 나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둔 것이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배신감보다 더한 감정이었다.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었다. 창고 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다. 지연아. 수정이 나를 꼭 안아줬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아니, 눈물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다 빼갔어. 내 돈 다 가져갔어. 뭐? 그게 무슨? 수정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수정의 얼굴이 굳었다. 이 나쁜 새끼. 아니, 미친놈이네. 경찰에 신고해야 돼. 공동명의 통장이야.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변호사라도.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 내 명의로 된 돈은 다 저 통장에 있었거든.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30년 동안 모은 돈, 내 청춘, 내 시간. 다 사라졌다. 그때였다.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거기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남겨준 건물. 한강이 보이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다. 나는 그 건물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관리는 부동산에 맡겨놨고 월세도 자동이체로 들어오고 있어서 신경도 안 썼다. 서류를 펼쳤다. 건물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이 주소. 설마. 수정아, 핸드폰 좀 봐. 도연이 새로 연 병원 주소가 어디야? 수정이 검색했다. 강남구 논현동. 지연아, 이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도연이 새로 연 병원. 그 병원이 내 건물에 들어서 있었다. 이게 정말 내 건물이야? 나는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논현동 건물. 그 건물에 도연의 새 병원이 들어선 것이었다. 지연아, 이거 대박이잖아. 내가 건물주라고? 수정이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해. 도연이가 어떻게 내 건물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지? 건물주 이름이 뭐로 나와 있어? 서류를 확인했다. 박지연. 내 이름 맞았다. 결혼 전 이름 그대로였다. 아, 그렇구나. 수정이 무릎을 쳤다. 너 결혼하고 성 안 바꿨잖아. 그래서 도연이는 건물주가 박지연이라는 걸 알았어도 그게 내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줄 알았겠네. 맞았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은 흔했다. 게다가 도연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그냥 조금 받았어라고만 했었다. 이거 완전 운명 아니야? 수정이 신나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복잡했다. 근데 수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뭘 어떻게 해? 당당하게 월세 받으면 되지. 그게 쉽게 되겠어? 왜 안 돼? 넌 건물주고 도연이는 세입자야.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도연이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 화난 얼굴, 무표정한 얼굴.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2시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 씨? 나 혜린이에요. 윤혜린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도연 씨랑 저랑 사실은 혜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근데 도연 씨가 자꾸 그리고 병원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만해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듣고 싶지 않았다. 변명 같은 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혜리는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걸까? 미안하다고? 그게 뭔 소용인데? 다음 날 아침 부동산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논현동 건물 관리 맡기신 박지연 씨시죠? 네, 맞아요. 아, 사장님.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세입자요? 네, 밝은 미래 성형외과라고 한 달 전에 입주했어요. 원래는 사장님께 직접 알려드려야 하는데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계약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메일로 계약서가 왔다. 임차인 이름 박도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0만 원. 계약 기간 2년. 계약서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수정아, 나 결심했어. 뭘? 직접 월세 받으러 갈 거야. 오, 좋아. 언제? 이번 달 말일. 월세 내는 날. 수정이 웃었다. 완전 드라마네. 근데 지연아, 너 괜찮겠어? 도연이 보면 충격받을 거 아냐. 나도 충격받았어. 3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그것보다 더한 충격이 어디 있겠어?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서류를 정리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합의했다. 어차피 도연은 내 통장에 있던 돈을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월세 받는 날이 왔다. 지연아, 정말 갈 거야?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우리는 논현동으로 향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5층짜리 건물이었고 1층과 2층을 도연의 병원이 쓰고 있었다. 밝은 미래 성형외과. 간판이 번쩍번쩍 빛났다. 입구에는 꽃바구니가 가득했다. 개원 축하 화환들이었다. 와, 여기 완전 잘 꾸며놨네. 수정이 중얼거렸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접수실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건물주예요. 원장님 계세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도연이 나왔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연아? 안녕하세요, 원장님.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달 월세 받으러 왔어요. 오늘까지시죠? 도연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너, 건물주가 너였어? 네. 놀라셨어요? 이게, 어떻게,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안쪽에서 혜린이 나왔다. 원장님 무슨, 혜린도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두 분 다 계시네요. 좋아요. 계약서에 사인하신 분이 원장님이니까 원장님께 받으면 되겠네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월세 500만 원이요. 계좌이체 하실 거면 여기로 해주시고 현금으로 주셔도 돼요. 지연아, 이거
참, 그리고 관리비도 내셔야 해요. 이번 달은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만 바라봤다. 왜요? 월세 못 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줄게. 잠깐만. 도연이 원장실로 들어갔다. 혜리는 여전히 나를 보며 서 있었다. 지연 씨, 혜린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행복하세요? 혜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30년 지킨 자리를 빼앗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됐어요. 관심 없어요. 도연이 돌아왔다. 손에 현금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여기 있어. 나는 돈을 받아 확인했다. 정확히 500만 원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잊지 말고 납부해 주세요. 그럼 나는 돌아서서 나왔다. 수정이 황급히 따라왔다. 밖으로 나오자 수정이 말했다. 지연아, 너 완전 멋있었어. 진짜 소름 돋았다. 그래. 근데 너 괜찮아? 떨고 있잖아. 나는 그제야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 무서웠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건물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도연이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람, 당황, 그리고 후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뒤돌아볼 일은 없었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다음 달 월세도 잊지 말고 내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부탁이야.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미안하다고? 지금?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화를 내면 지는 거였다. 다음 날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3층 세입자가 나가셨어요. 새 세입자 구하실 건가요? 네, 부탁드려요. 어떤 업종이 좋으실까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카페나 사무실 같은. 알겠습니다. 그럼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내 건물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났다. 일주일 후 수정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도연이 병원 나왔어. SNS에 완전 난리야. 뭐가? 직접 봐. 링크 보낼게. 수정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밝은 미래 성형외과 원장. 전 부인 돈 빼돌려 병원 차렸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다. 글을 읽어 내려갔다. 해당 병원 원장 박모 씨는 30년 동안 함께 병원을 운영한 부인과 이혼 후 공동명의 통장에서 3억을 빼서 새 병원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 병원을 함께 차린 사람이 20대 연하의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이게 사람이야? 30년을 뭐로 본 거야? 나 같으면 죽여버릴 듯. 절대 저 병원 안 가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누가 올린 걸까? 그때 수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야. 내가 올렸어. 화나서 못 참겠더라. 미안. 아, 수정이었구나. 괜찮아. 고마워. 사실 나는 복잡했다. 도연이 욕먹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며칠 후 병원 앞에서 환자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저희 수술 예약 취소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얼굴을 맡겨요.
병원은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월세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접수실에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원장님 계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원장실 문을 열었다. 도연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원장님, 월세 받으러 왔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완전히 상한 사람 같았다. 수염도 안 깎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다. 지연아. 네. 나 진짜 힘들어. 그래서요? 환자가 안 와. 예약 취소가 줄을 이어. 이러다간 정말 그게 제 알바인가요? 제발 월세 좀 늦춰줘. 딱 2달만. 내가 돈 마련할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원장님, 계약서 보셨죠? 월세는 매달 말일까지예요. 연체되면 연체료 붙어요. 지연아, 우리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 30년을 먼저 버린 건 누구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3억은요? 내 돈 3억은 어디 갔어요? 그건 병원 차리는데. 그럼 그 돈으로 월세 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 돈은 이미 다 썼다고요? 한 달 만에?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장비 사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보증금도 내고, 그거 다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냥 월세만 받으면 돼요. 지연아, 제발. 그때 문이 열리며 혜린이 들어왔다. 원장님, 오늘 예약도 3건 취소돼. 혜린이 나를 보고 멈칫했다. 안녕하세요, 혜린 씨. 요즘 어때요? 병원 잘 되고 있어요?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원장님, 월세요. 오늘까지예요. 알았어. 줄게. 도연이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돈을 세다가 멈췄다. 이게 400만 원밖에 없네. 네, 500만 원이라고요.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럼 내일 주시겠어요? 내일도 어려울 것 같아. 모레쯤? 나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봤다. 원장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지금 정말 돈이 없어. 계약서 위반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 도연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계약 해지하시면 돼요. 뭐? 못 내실 거면 나가세요. 다른 세입자 구할게요.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건물주 역할이요. 이상한가요? 도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30년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30년을 뭘로 보고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도연이 할 말을 잃었다. 400만 원 일단 받을게요. 나머지 100만 원은 내일까지요. 안 그러면 연체료 붙어요. 나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정확히 말일에 입금해 주세요. 저도 할 일이 많거든요.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 무서웠다.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정아, 왔어? 어땠어? 돈이 없대. 뭐, 월세를? 응, 100만 원 모자라. 완전 웃기네. 그럼 어쩌게? 내일까지 달래. 그래도 될까? 안 되면 내쫓을 거야. 오, 지연아. 너 진짜 변했다. 변한 게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입금했어. 확인해봐. 통장을 보니 정말로 1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내는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하루 만에 100만 원을 구한 거지?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다. 이제 도연의 삶은 내일이 아니었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박지연.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바람이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2달이 지났다. 매달 말일이 되면 나는 병원에 갔다. 월세를 받으러.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병원 분위기였다. 갈 때마다 직원이 줄어들었다. 원장님 계세요? 처음엔 5명이던 직원이 이제 2명밖에 안 남았다. 안쪽에 계세요. 직원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원장실에 들어가니 도연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월세 받으러 왔어요. 응, 알아. 도연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엔 제때 준비해뒀네. 감사합니다. 돌아서려는데 도연이 말했다. 지연아. 네. 너 행복해? 나는 잠시 멈췄다. 왜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원장님은요? 행복하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 괜찮아요. 매달 월세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는데 복도에서 혜린을 마주쳤다. 지연 씨. 네. 저 그만둘래요. 네. 여기 못 있겠어요. 매일 욕만 먹고 환자는 안 오고.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원장님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술 마시고 오시고 화내시고. 처음엔 안 그러셨는데. 그래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나는 한참을 혜린을 바라봤다. 혜린 씨, 한 가지만 물을게요. 네. 후회해요? 네. 매일 후회해요. 그럼 됐어요. 그게 답이니까. 나는 혜린을 지나쳐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지연아, 큰일 났어. 왜? 혜린이 병원 그만뒀대. 그것도 SNS에 폭로하면서. 뭐? 지금 완전 난리야. 도연이가 혜린한테도 사기쳤대. 무슨 소리야? 수정이 링크를 보냈다. 혜린의 SNS였다. 저는 박도연 원장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투자를 제안했고 저는 제 전 재산 8천만 원을 병원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다. 둘 다 답 없네. 그래도 불쌍하다. 자업자득 아님? 원장은 진짜 쓰레기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혜린도 당했구나.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제발 좀 도와줘. 무슨 일이에요? 혜린이가 그만뒀어. 그것도 SNS에 다 올리고. 알아요.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환자는 아무도 안 오고 직원들도 다 나가고. 그래서요? 월세. 이번 달은 못 낼 것 같아. 네. 정말 미안해. 돈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원장님, 계약서 기억하시죠? 알아. 근데 진짜 없어. 어떡해. 그럼 나가셔야죠. 뭐? 계약 해지요. 2개월 연체하시면 강제 퇴거해요. 지연아,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30년을. 그 얘기 그만하세요. 지겹거든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뭔가요? 월세 연체요. 이번 달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용 증명 보내드리죠. 1달 유예기간 주고 그때까지 안 내시면 퇴거 절차 진행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후 도연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다.
그날 저녁 도연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지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인터폰으로 보니 도연이 서 있었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원장님, 돌아가세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응? 할 얘기 없어요. 지연아, 나는 인터폰을 껐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결국 문을 열었다. 뭐예요? 지연아, 나 진짜 잘못했어. 알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네.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나 진심이야. 혜린이랑은 다 끝났어. 나 혼자야.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세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연아, 나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초라해진 모습, 무너진 모습. 한때는 저 사람을 사랑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사랑은 진작에 식었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결국 월세를 내지 못했다. 나는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정말 하실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재산도 없는 분이라 집행해봤자 괜찮아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며칠 후 병원 철거 날이었다. 나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인부들이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다. 밝은 미래 성형외과. 간판이 땅에 내려앉았다. 그때 도연이 나타났다. 지연아. 이제 됐어? 만족해? 나는 도연을 바라봤다. 원장님. 뭐? 한 번만 물을게요. 뭔데? 후회해요? 도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미안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응, 후회해. 매일 후회해.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나는 돌아섰다. 지연아. 뒤에서 도연이 불렀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남이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간판이 트럭에 실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끝나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시작되는 소리이기도 했다. 내 새로운 인생이 6개월이 지났다. 건물 1층과 2층은 비어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좋은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세입자 나타났어요. 어떤 분이에요? 어린이 도서관 하시겠대요. 비영리 단체고요. 도서관이요? 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신대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월세를 좀 깎아주실 수 있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날 건물에서 그분들을 만났다. 40대 여자 두 분이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저는 김은주라고 해요. 박지연입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아이들 데려오기도 좋고 주차장도 있고. 은주 씨는 신이 나서 건물을 둘러봤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요. 월세 300만 원 정도만 가능한데 원래 월세는 500만 원이었다.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 좋아요. 네. 정말요? 네, 300만 원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한 달 후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햇살 어린이 도서관. 간판이 예뻤다. 노란색 글씨가 따뜻했다. 개관식 날 나도 초대를 받았다. 건물주님 오셨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안녕. 여기 정말 좋아요. 책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물을 가득 채웠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거기는 작은 카페로 꾸며져 있었다. 여기는 뭐예요? 아, 학부모들이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좋네요. 사장님도 자주 오세요. 커피 공짜로 드릴게요. 그날부터 나는 자주 도서관에 갔다.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걸 돕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기도 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물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바쁘실 텐데. 그냥 좋아서요. 여기 분위기가. 그러게요. 저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깔깔거렸다. 사장님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왜요? 그냥 눈빛이 그래 보여서요. 뭔가 많이 겪으신 것 같은. 나는 웃었다. 네,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 혜린이에요. 혜린이었다. 6개월 만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린 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담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혜린이 한참 말이 없었다. 지연 씨, 행복하세요? 네, 요즘은요. 혜린 씨는요? 저는 아직이에요. 근데 노력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혜린 씨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수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연아, 도연이 소식 들었어? 지방으로 내려갔대. 응, 몰랐어. 작은 병원에 고용의로 들어갔대. 그것도 시골에. 그래, 잘 됐네. 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로. 수정은 이모티콘만 보냈다. 웃는 얼굴. 집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책상 위에는 도서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지연 이모 고마워요. 아이 글씨로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 갔다. 이모, 왔어요. 아이들이 달려왔다.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까? 공주 이야기요. 아니야, 공룡. 아이들이 떠들었다. 나는 책을 골랐다. 그럼 오늘은 용감한 공주 이야기 읽어줄게. 와, 책을 읽어주는데 문득 생각했다. 30년 전 나도 꿈이 있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도연을 만나고 결혼하고 병원 일을 하면서 잊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야 50대가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루고 있었다. 비록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이모, 왜 웃어요? 응? 아,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저희도 좋아요. 오후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렸다. 한 엄마가 다가왔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여기 있으면 제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엄마가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어 도서관 문을 닫았다. 은주 씨가 말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작은 행사하는데 오실 거죠?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봤다. 도연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지연아,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지금 강원도에 있어.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매일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내 건물이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역설적이지만 내가 날 다시 일으켜 세운 거야. 다시 시작할 힘을 준 거야.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답장을 쓸까 했지만 쓰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삭제했다. 이제야 알겠지. 누가 진짜 지켜온 사람이었는지.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았다. 박지연, 잘 살아. 나는 내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 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내 삶도 그 향처럼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니, 따뜻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따뜻했던 것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다. 이모, 어서 와요. 응, 간다. 나는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